베이비 드라이버 한국판 버전이 아니냐, 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2년이에요. 누나 사는 건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 운전을 잘한다고 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저는 좀 낡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특송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특송 보고 왔습니다. 자, 리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베이비 드라이버 한국판 버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작품이었죠. 음악과 카체이싱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고편을 보자마자 베이비 드라이버랑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사실 영화를 보니까 베이비 드라이버는 안 닮았습니다. 구성도 다르고요, 이야기도 다르고, 닮았다고 한다면, 뭐 비슷하다고 한다면 카체이싱 하는 부분, 박소담 씨가 운전하는 이 부분들을 편집하는 과정, 그 과정이 좀 닮았다고 하면 닮았다고 할까요?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보다는 트랜스포터 1편을 좀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달 사고, 운전을 잘하는 주인공, 컨셉과는 다르게 액션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까지 트랜스포터 1편과 많이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예고편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이즈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하지도 않았고 덜하지도 않았다. 기대감을 놓고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볼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봤고, 그리고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제가 원래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나눠서 리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나쁜 점, 좋은 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고편이 나왔을 때 베이비 드라이버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뭐 배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봤을 때 카체이싱 위주의 영화가 아닐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막상 까보면 카체이싱의 영화라기보다는 드라이버가 활약하는 영화는 초중반이 다인 것 같고, 사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액션이 더 많아지는 액션 영화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터와 더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트랜스포터도 보면은 처음에는 운전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액션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영화 특송도 카체이싱 위주로 흘러갈 것 같지만 액션으로 흘러간 영화였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고편 자체에서 카체이싱의 느낌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작기 영상이 나왔단 말이죠. 이 영상에서도 카체이싱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화려한 카체이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두각을 나타낸 거는 카체이싱이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공들여서 찍은 느낌도 나고요. 하지만 분량을 봤을 때 오히려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 소품입니다. 여기서 박소담 씨가 쓰는 핸드폰이 2G 폰으로 나와요. 뭔가 그런 거겠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뭔가 대포폰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2G 폰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발각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발각이 안 되기 위해서 더 눈에 띄는 2G 폰을 사용한다?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소담 씨가 6대4의 비율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뭉치가 꽤 됐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걸리지 않고 계속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핸드폰 하나 장만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소품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김의성 씨가 의뢰를 받게 됐는데, 의뢰를 딱 받자마자 어디요? 하면서 지도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컴퓨터가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도를 펼치고 갈 곳을 정하나요? 저는 좀 낡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도 되는 게 보였고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티맵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를 펼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비게이션이 안 나온다는 점, 지도를 찾아본다는 점, 박소담 씨는 그 곳을 외우면서 이동을 한다는 점, 요즘 시대에는 많이 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김의성 씨가 검색을 해서 그 이동 경로를 박소담 씨한테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그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차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경로를 벗어나서 더 빠른 길로 간다, 뭐 그런 설정이 있으면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과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또 프린트를 해요. 배달을 해야 되는 위치를 구글 지도인지 뭐 이렇게 크게 뽑아가지고 했더라고요. 되면서
왜 굳이 안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정입니다. 박소담 씨가 탈북민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이 탈북민과 베스트 드라이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운전을 할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소녀가 어떤 계기로 어떤 경위로 이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언급은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운동신경이 좋은 남자들도 그 정도의 드라이빙 능력을 못 보여주게 되는데 박소담 씨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탈북자와 드라이버는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 운전을 잘한다고 쳐요. 그런데 액션까지 잘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하고요, 은폐언폐하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박소담 씨는 탈북민 전에 뭐 군사훈련을 받았던 건지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드라이버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박소담 씨가 주차장에서 스프링쿨러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신의 옷을 태우면서 스프링쿨러를 켜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쫓아가던 차가 갑자기 어어어 하더니 쿵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가 진짜 안 갔거든요. 스프링쿨러를 켰는데 차가 멈췄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잘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운전자는 물이 쏟아지는다는 것에 왜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스프링쿨러를 켰고 물이 쏟아졌고 도망가던 차는 미끄러져서 멈췄다? 여러분들 저한테 설명을 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만드는 어떤 단체가 나옵니다. 주인장으로 보여요. 그 위조 여권을 만드는 주인장. 이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좋아요 진짜 더럽게 안 눌러준다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유튜버로서 웃겼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조 여권, 불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유튜브가 하고 싶은 직업 중에 순위권에 있겠지만 그래도 범법자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버젓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과한 설정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개그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그가 트림 개그예요. 트림 개그. 꺽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1차원적 개그가 아닌가요? 그걸 하면 웃긴다고 생각하는 감독님이 웃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2022년이에요. 2022년에 트림 개그가 나온다고요? 개콘도 그건 안 하고요. 개콘 아니지. 계승자도 그건 안 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개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반복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이 대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른의 말투를 쓰는 것을 저는 좀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사였냐면 누나 사는 건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대사를 모텔에서 아이가 합니다. 웃기려고 만든 대사였던 것 같은데 후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나리오를 쓰는 건 어른이 하게 됩니다. 어른이 아이의 말투로 쓰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한국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아역들이 항상 어른의 말투로 어른의 대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전혀 아이답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특하면서 뭔가 재미난 구석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아이들의 캐릭터의 몰입을 방해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대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어른스러워도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기계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오글거리고 몰입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는 깊이입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캐릭터들을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여성이고요. 탈북민입니다.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아이죠.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폐체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템프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의 이름은 앵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석호 씨가 맡은 역할이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취약계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권력의 경찰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 취약계층을
자꾸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겠으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액션과 카체이싱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 메시지들도 좀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깊이감이 좀 얕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가볍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탄탄했다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액션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많이 약해요.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좋아요 진짜 더럽게 안 눌러준다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송새벽입니다. 송새벽 씨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정재 씨가 황정민 씨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요번 송새벽 씨의 역할이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깡패 그리고 경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로 그려지면서 이 사람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인공들을 밀어붙였고, 그 모텔씬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날카로운 센스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박소담 씨와 만났을 때도 뭔가 협상을 하려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송새벽 씨가 말투가 조금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바꿔서 더 새로운 말투로 연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송새벽 씨 연기 보는 것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하드캐리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담 씨와 함께 이 극을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입니다. 송새벽 씨가 계속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야, 쟤 프로다, 조심해라,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프로가 박소담 씨죠. 박소담 씨는 프로답게 드라이빙 능력 말고도 좀 세밀하고 치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바로 어떤 씬이었냐면 모텔 씬이었습니다. 한 번도 잡히지 않은 사람답게 치밀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는데 바로 키 보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 보관함을 인서트 한번 잡아주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박수담 씨가 방을 옮겼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들죠. 문고리에다가 커버를 올려놓는다든지, 미리 전화기를 틀어놔서 트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치밀한 모습들은 프로의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자, 그러면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고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무겁게만 보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드라이버 생각하지 마시고 트랜스포터 보는 느낌으로, 뭔가 치킨 먹을 때 보는 그런 영화의 느낌으로 가신다면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2.5점에서 3점인데요 2.74567.8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이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